2026년 2월 27일 새벽 4시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하늘은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고 나타난 것은 미군의 전략 폭격기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비행운을 그리며 급강한 기체는 바로 파키스탄 공군의 JF-17 썬더.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하여 형제의 우애라 칭송하던 그 전투기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새로운 파트너인 탈레반의 무기 창고를 향해 정밀 유도탄을 쏟아부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치솟는 화염 속에서 타오른 것은 단순한 군사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이 지난 10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1대1로라는 거대한 야망의 파편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를 세기적 역설이라 부릅니다. 중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잠재된 1조 달러 가치의 광물을 손에 넣기 위해 탈레반에게 수조 원의 현금과 인프라를 약속했습니다. 서방의 간섭 없는 순수한 경제 협력이라는 달콤한 명분 아래 중국의 위안화와 장비들은 거침없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우리가 마주한 진실은 참혹합니다. 중국이 깔아준 매끄러운 아스팔트 위로는 구리를 실은 트럭 대신 중국산 부품으로 개조된 급조 폭발물 IED를 가득 실은 유령 화물차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불한 정착 지원금은 암호화폐 지갑을 거쳐 세탁된 뒤 파키스탄 내 중국 엔지니어들을 저격하는 최첨단 소총으로 변모해 돌아왔습니다. 지난 1월 카불의 한 식당에서 터진 폭탄은 그 균열의 결정체였습니다. 즐거운 식사를 하던 중국인 기술자들의 웃음소리는 단 1초 만에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폭발물의 일련 번호는 놀랍게도 중국이 파키스탄군에 공식 수출했던 물량의 일부였습니다. 내 돈으로 산 총구가 내 심장을 겨누는 상황. 이제 탈레반은 중국의 돈줄을 움켜쥔 채 신장 위구르의 형제들을 해방하라는 위험한 요구를 던지며 중국인 엔지니어들을 인질로 잡고 270일 넘게 침묵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세계 최강의 경제력을 자부하던 중국이 왜 이 척박한 땅에서 돈을 주고 적을 키운 꼴이 되었을까요? 장부상에는 경제 원조라 기록되었으나 실제로는 테러의 자금줄이 되어버린 이 유령 같은 무역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9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본이 어떻게 피해 연쇄 반응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그 불길이 어떻게 한국의 일상과 글로벌 경제에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지 지도에서 지워진 그 그림자 무역의 경로를 끝까지 추적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나라의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주머니 속 스마트폰 배터리, 그리고 내일의 육아와 직결된 거대한 설계에 관한 잔혹한 기록입니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국경, 토룩한 검문소의 새벽은 비릿한 경유 냄새와 마른 흙먼지로 시작됩니다. 2026년 3월 현재 이곳은 공식적으로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적외선 망원경으로 본 풍경은 사뭇 다릅니다. 전조등을 끈 채 줄지어 이동하는 수십 대의 대형 트럭들. 이들의 적재함에는 중국-아프간 우호 인도적 지원 물자라는 커다란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밀가루와 의약품 그리고 농기계 부품입니다. 하지만 이 트럭들이 비포장 도로의 둔턱을 넘을 때마다 들리는 소리는 둔탁한 금소금입니다. 밀가루 포대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무겁고 농기계라기엔 너무나 정교한 소리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적한 장부밖의 함대의 실체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과 관세청의 자료를 대조해보면 기이한 구멍이 발견됩니다.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중국이 아프가니스탄 인프라 재건을 위해 송금했다고 기록한 약 120억 달러 하나, 약 16조 원 중 실제 카불 현지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자본은 4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사라진 60%는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는 그 흔적을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와 두바이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찾아냈습니다. 탈레반 고위 관계자들의 차가운 콜드 월렛으로 흘러들어간 위안화는 단 몇 초 만에 테더 USDT로 환전됩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달러는 암시장을 거쳐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의 무기상들에게 흘러갑니다. 베이징의 은행 창고에서 시작된 평화의 돈이 암호화된 터널을 통과해 아프간 산악지대의 지하기지에서 최신형 드론과 야간, 투시경 그리고 장갑 관통탄으로 재조립되는 과정. 이것이 2026년판 그림자 무역의 메커니즘입니다. 이제 시선을 북부 아무다리아 유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25년 6월 이곳에서 억류된 중국인 엔지니어 12명이 머물던 숙소의 풍경은 참혹했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자가 아니라 인질이다. 낮에는 기름을 뽑아내라는 총구 앞에 서고 밤에는 우리가 만든 전력망이 탈레반의 드론을 충전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27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씻지도 못한 채 섭씨 40도가 넘는 열기 속에서 중국산 드릴을 돌려야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뽑아낸 원유는 중국으로 가는 대신 인접국 파키스탄의 블랙마켓으로 흘러가 테러 자금으로 세탁되었습니다. 탈레반은 중국 엔지니어들의 목숨을 담보로 베이징에 더 많은 현찰을 요구했습니다. 중국이 거절할 때마다 엔지니어 한 명의 손가락 사진이 위구르 자치구의 SNS 계정을 통해 유포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증거는 위성 데이터에서 발견됩니다. 파키스탄과 아프간 접경지대인 와칸 회랑. 공식 지도상에는 험준한 산맥뿐인 이곳에 최근 1년 사이 야간 열화상 신호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민간 위성 레이더 SAR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지만 미세한 열 신호를 추적하면 거대한 지하 터널망이 드러납니다. 중국이 아프간 광산 개발을 위해 투입한 대형 굴착기들이 이곳에서 지도에 없는 도로를 뚫고 있었던 겁니다. 이 도로는 구리를 실어 나르기 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탈레반 내의 강경파와 ISKP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 전사들이 중국의 감시망을 피해 신장, 위구르 국경까지 단 몇 시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테러의 고속도로였습니다. 중국은 자원을 캐기 위해 길을 열어줬지만 그 길을 통해 들어온 것은 금이 아니라 자신들의 숨통을 노리는 칼날이었습니다. 2026년 2월 파키스탄이 카불을 폭격했을 때 파괴된 목표물 중 하나는 놀랍게도 중국 국영 기업이 건설한 물류 창고였습니다. 파키스탄 정보부 ISI는 폭격 직전 베이징에 비밀 전문을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지어준 창고 안에 우리 군인을 죽이는 미사일이 가득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중국이 지불한 90조 원은 이제 통제 불가능한 괴물이 되었습니다. 장부에는 성장이라 기록되었으나 현장에는 비명만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닙니다. 자본의 탐욕이 안보라는 기초 체력을 무시했을 때 벌어지는 잔혹한 대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중국은 이런 위험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이 뒤에 숨겨진 설계자들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비극의 뿌리를 찾기 위해 우리는 이제 수십 년 전의 은밀한 약속과 거대 자본의 뒤얽힌 계보를 파헤쳐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아프가니스탄을 제국의 무덤이라 부릅니다. 19세기 대영 제국이 20세기 소비에트 연방이 그리고 21세기 초입에 미국이 이곳에서 천문학적인 자금과 생명을 쏟아붓고 빈손으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2021년 8월 미군이 카불 공항을 떠나던 그 혼돈의 순간 베이징의 중남해에서는 전혀 다른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서구와는 다르다고 믿었습니다. 총칼이 아닌 돈과 인프라라면 이 저주받은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했죠. 그 오만한 확신의 뿌리를 찾으려면 2021년 7월 중국 텐진의 한 비밀 회담장으로 시간을 돌려야 합니다. 당시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탈레반의 인자 물라 바라다르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의 수장이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과 손을 잡는 이 기이한 풍경 뒤에는 두 가지 절박한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에너지 안보라는 이름의 생존 본능입니다. 중국 물동량의 80%가 지나는 말라카 해협은 미 해군에 의해 언제든 봉쇄될 수 있는 아킬레스건입니다. 중국에게 아프가니스탄은 단순한 광산이 아니라 파키스탄과 이란을 잇는 이른바 중앙아시아의 뒷문이었습니다. 이 문만 열 수 있다면 미 해군의 감시망을 비웃으며 내륙을 통해 자원을 수송할 수 있다는 이른바 에너지 실크로드의 완성이었습니다. 둘째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봉쇄였습니다. 중국은 탈레반에게 수조 원의 경협 자금을 약속하며 단 하나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위구르 독립 세력인 ETIM동 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을 우리에게 넘기거나 최소한 아프간 땅에서 몰아내라. 탈레반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악마와의 계약이었습니다. 이슬람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탈레반이 같은 무슬림인 위구르인을 돈을 받고 팔아넘긴다는 사실은 이슬람 세계의 근간을 흔드는 도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설계 이면에는 하카니 네트워크라는 위험한 그림자가 서 있습니다. 탈레반 내에서도 가장 호전적인 이들은 중국의 자금을 직접 관리하는 금고지기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들은 베이징에서 건너온 위안화를 받아 챙기면서도 지하에서는 알카에다 및 ISKP와 은밀한 선을 유지했습니다. 하카니 네트워크의 수장 시라주딘 하카니는 중국의 기술자들을 환영하는 척하면서도 그들이 건설하는 오지 통신망과 감시 카메라가 결국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디지털 수용소의 연장선임을 간파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아프간 산악지대에 수천 대의 안면 인식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신장 위구르에서 검증된 그 철권 통치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하려 한 것이죠. 하지만 이 첨단 장비들은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탈레반 내 강경파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적을 숙청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중국의 기술을 무슬림을 탄압하는 도구로 규정했습니다. 2026년 현재 벌어지는 테러와 배신의 씨앗은 이미 5년 전 텐진의 그 화려한 원탁 위에서 뿌려진 셈입니다. 더 깊은 뿌리는 중국 내부의 모순에 닿아 있습니다. 2017년부터 본격화된 신장 지역의 재교육 수용소.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증언들은 국경을 넘어 아프간 전사들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고 코란 대신 공산당 선언을 외우고 있다. 이 분노는 탈레반 지도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탈레반 하부 조직원들은 지도부가 중국의 피 묻은 돈에 취해 신앙을 저버렸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초 발생한 카불 테러의 주동자들은 놀랍게도 탈레반에서 이탈한 젊은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이 건설해준 도로를 타고 신장 국경까지 접근해 위구르 전사들과 접선했습니다. 중국이 안보를 위해 뚫었던 길은 역설적으로 신장 내부의 불꽃을 외부로 연결하는 도화선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비극의 본질은 자본주의적 탐욕과 근본주의적 신념의 충돌입니다. 중국은 돈으로 신념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GDP 수치와 인프라 건설 실적만 내밀면 수천 년간 종교와 부족적 가치로 움직여온 땅을 길들일 수 있을 거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은 중국의 일방적인 구애를 비웃듯 그들이 준 자금을 무기로 바꾸고 그들이 깔아준 길을 침공로로 사용하며 그들이 보낸 엔지니어를 볼모로 삼았습니다. 이제 중국은 깨닫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들어온 문이 사실은 밖에서는 열 수 없는 거대한 덫이었다는 사실을요. 90조 원의 투자금은 이제 회수 불가능한 매몰 비용이 되었고 한때의 파트너였던 파키스탄은 중국의 압박에 못 이겨 아프간을 폭격하며 중국을 더 깊은 진흙탕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실패를 넘어 21세기판 위대한 게임에서 중국이 마주한 처절한 패배의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패배의 불길은 어디로 번질까요? 단순히 아프간 국경 안에서 멈출까요? 아니면 중국 경제의 심장을 타격하고 나아가 전 세계 공급망을 흔드는 글로벌 도미노의 시작이 될까요? 카불의 연기와 파키스탄의 미사일 갱음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틀렸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아프간 국경에서 솟구치는 불길은 이미 보이지 않는 실선을 타고 당신의 주머니와 한국 경제의 심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정학적 갈등이 아닙니다. 전 세계 공급망의 거대한 축이 무너져 내리는 글로벌 도미노의 첫 번째 말이 쓰러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타격점은 바로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 UFLPA 2.0의 전면 시행입니다. 중국은 아프간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신장 지역의 통제를 극단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탄압의 증거들이 탈레반 내부 이탈자들에 의해 대량으로 폭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응징은 가혹합니다. 2026년 초 미국과 EU는 신장산 제품뿐만 아니라 신장 지역의 전력을 단 1%라도 사용한 제품까지 수입을 전면 차단하는 초강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 세계 폴리실리콘의 45%, 면화의 20%가 신장에서 나옵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태양광과 배터리 소재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금 서울의 한 배터리 제조사 전략회의실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중국산 전구체를 대체할 곳이 없다. 신장발 원자재 차단은 곧 한국산 전기차와 반도체의 수출 가격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내일 예약하려던 전기차의 가격표에 갑자기 공급망 할증료 500만 원이 붙게 되는 이유, 그 시작점은 바로 아프간 산악지대에서 터진 테러 한 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도미노는 에너지의 목줄입니다. 중국이 620억 달러를 쏟아부은 파키스탄 경제회랑 CPC의 핵심 과다르 항구가 2026년 2월 파키스탄-아프간 전쟁 여파로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중국은 말라카 해협을 피하기 위해 이 길을 뚫었지만 이제 이곳은 테러리스트의 사격장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동에서 동북아로 향하는 유조선들이 보험사로부터 위험지역 할증료 폭탄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배럴당 유가는 순식간에 110달러를 돌파했고 한국의 주유소 가격판 숫자는 매일 아침 앞자리를 바꿉니다. 파키스탄 공군의 미사일이 날아갈 때마다 당신의 자동차 주유비는 만원씩 올라가는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니라 한국 수출 경제의 체력을 갉아먹는 에너지 인플레이션의 서막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90조 원의 부채 폭탄입니다. 중국 국영 은행들이 1대1로 사업에 쏟아부은 돈은 대부분 회수 불가능한 부실 채권으로 변했습니다. 아프간과 파키스탄의 혼란은 중국 금융 시스템의 취약한 고리를 건드렸습니다. 2026년 3월 위안화 가치는 10년 내 최저치로 폭락했고 이에 연동된 원화 가치 역시 커플링 현상으로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환율 1,500원 시대. 수입 물가는 치솟고 외환 보유고는 줄어듭니다. 한국의 개미 투자자들이 보유한 중국 펀드와 관련 주식들은 말 그대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한 은행원이 찍어낸 부실 대출. 서류 한 장이 서울의 한 가장이 노후를 위해 모아둔 적금을 위협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도미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안보의 공백입니다. 중국이 아프간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이 중앙아시아의 힘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러시아는 이 틈을 타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고삐를 더욱 재고 있습니다. 그 압박의 끝은 어디일까요? 바로 한반도입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중국과의 공급망을 완전히 끊고 대중국 안보 포위망에 더 깊숙이 동참하라고 요구합니다. 반면 중국은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아프간의 혼란이 동북아로 번질 것이라며 협박 섞인 경고를 보냅니다. 우리는 지금 아프간의 모래바람이 몰고 온 신냉전의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2026년의 봄은 잔인합니다. 아프간의 척박한 땅 밑에 잠든 리튬은 여전히 캐내지 못한 채 잠들어 있고 그 위로는 중국의 야망이 타버린 채만 날리고 있습니다.
이 불길은 단기간에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도미노를 쓰러뜨리며 우리의 삶을 재편하려 들겠죠. 당신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뉴스의 한 장면으로 치부하기엔 이 도미노가 당신의 문턱을 넘는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우리는 오늘 9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본이 아프가니스탄의 모래바람 속에서 어떻게 테러의 연료로 타오르고 있는지 그 잔혹한 연쇄 반응을 목격했습니다. 중국은 자본의 힘으로 지정학적 저주를 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숫자로 환산된 인프라와 기술력이면 수천 년을 이어온 종교적 신념과 부족의 벽을 허물 수 있을 거라 자만했죠. 하지만 결과는 처참합니다. 베이징의 고층 빌딩 안에서 설계된 붉은 실크로드는 현장의 피비린내. 나는 현실 앞에서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진짜 통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비용에 대한 경고입니다. 중국이 장부상에 기록하지 않았던 안보의 공백, 인권의 무시 그리고 현지 민심과의 괴리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2026년 현재 이 부메랑은 중국의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이 되었고 나아가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불확실성이라는 독을 뿌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촘촘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프간 산악지대에서 멈춰 선 중국의 굴착기는 곧 한국 배터리 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이어지고 파키스탄 국경의 폭격 소리는 당신의 주유비와 대출금리를 결정짓는 신호가 됩니다. 이제 지정학은 뉴스 속 전문가들의 용어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과 직결된 생존의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거대한 체스판을 흔들 때 우리는 그 파동의 진원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90조 원의 자본이 테러의 자금줄로 변모하는 그림자 무역의 실체를 추적하는 일, 그리고 그 혼돈이 당신의 일상에 어떤 도미노를 쓰러뜨릴지 예측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이 채널을 통해 끊임없이 진실을 파헤치는 이유입니다. 거대 자본의 탐욕과 권력의 설계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찾는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자만이 다가올 거대한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의 다음 단계를 함께 추적하고 보이지 않는 진실을 찾아내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응원을 넘어 거짓의 장막을 걷어내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지도에서 지워진 도로를 따라 장부 밖의 숫자를 추적하며 여러분의 해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90조 원의 계산서가 당신의 문턱을 넘기 전 우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